안도감이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안도감이 클 것 싶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대가도 반드시 치러서 정의를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좀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 국힘의원들을 뭐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보냈다가 했던 부분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습니다. 네. 본청 안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본청 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본인 인터뷰도 없고 그때 뭐 어떻게 담을 넘었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제 입을 안 열고 있죠. 입을 안 열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본청 안에서 그 계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나서 아예 본청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의심까지 사실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로 가지 당사로 가지 않았나요? 아, 이제 그때는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당사로 가라 그랬다가 오라 그랬다가 가라 5번을 받고 결국은 당사로 5번. 가라라고 했는데 예. 본인은 본청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자신은. 근데 그때 자기가 담을 넘어왔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국회의원이 밤까지 본청에서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경호의 동선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아마도 그 가담 여부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내란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특히 네. 국민의힘 네, 이쪽에 대한 맞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요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한 이 내란 특별법 네. 12.3 내란 특별법 이거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끌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독재 방지법을 만들겠다. 뭐 윤석열 방지법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검의 칼로 야당을 탄압하는 본색이 드러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동화 의원님 12.3 내란 특별법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12.3 내란 특별법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란에 가담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예. 주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은 빨리 해체하는 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겸 해서 이렇게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저 역시도 같이 공동 발의해서 같이 발의를 하셨고요. 네, 꼭 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내란 특별법 안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 진실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감면해주는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알박기 인사 네. 내란 인사들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알박기 인사를 또 원상 복구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 들어가 있고 이제 내란 특별 재판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도 열어서 이 내란과 관련된 진상을 다 밝히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골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내란 특별법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박찬대 후보께서 이제 발의하신 내용들 중에 이제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감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약으로 내신 부분들 중에 그리고 내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내란 수교의 일당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수교의 일당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재판을 죄를 지은 것들은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누군가가 제보하고 누군가가 원활하게 조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던 그 날과 같은 이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내란에 동조한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중단되게끔 하면서 예. 이제 그 내용들을 참여하고 다시는 이런 내란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계 정치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이제 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조사라던가 아니면 특검 아니면은 앞으로 있어야 될 지속된 수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 부분이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폭넓은 시선에서 좀 바라보시면서 이런 내란을 온전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고민이 된 좋은 법안이자 좋은 공약들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송원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8월 중순경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뭐 후보들이 속속들이 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안철수 의원까지는 뭐 출마 의지를 표현했습니다만은 결국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아침에 말씀하고 하셨는데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훌라후프 대 돌돌이의 싸움이다. 돌돌이 대 훌라후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가는 길목에 지금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혁신이가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가 이제 8분 만에 사퇴를 했어요. 출범 8분 만에. 그 후속 대타로 오신 분이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우리 김동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악의 다툼의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가 사퇴한 것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퇴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 약간 이수정 교수의 두 번째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보면 오묘하게 비슷해요. 예, 약간 멀쩡해 보이고 좀 중도적인 것 같은데 무슨 막 이상한 구구적인 얘기를 하던지 전에도 보니까 뭐 민영배 재판관이 무슨 음란물 커뮤니티에 뭐 같이 가담했다는 등 막 그런 뭔가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약간 이수정 교수와 거의 비슷한 인상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혁신은 뭐 말만 혁신이지 뭐 제대로 혁신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지난번 뭐 김용태 혁신안이라고도 뭐 서로 간에 얘기가 하던데 그 안 자체도 뭐 혁신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무슨 뭐 윤석열 뭐 사과하니 많이 뭐 탄핵에 그런, 대한 태도.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 혁신을 하려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탈당을 해야죠. 우리는 이런 당이 있을 수 없다. 근데 국민의힘에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재산도 한 1,000조 가량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억. 천조면 천조국이네요. 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 재산을 먹기 위한 지금 악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다. 부스러기 싸움이다. 네, 혁신이라는 핑계로 지금 뭐 한동훈계가 무슨 혁신을 합니까? 한동훈 윤석열 거의 뭐 똘마니로서 지금 칼잡이 행세를 다 하다가 지금 안면을 싹 몰수하고 뭐 마치 자기가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속 시원합니다.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척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무슨 혁신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법 탄압하고 검찰 독재의 그걸 한 그 사람이에요. 칼날에 수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 계엄 때 무서워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그 반대를 했다는 그렇죠. 뭐 그것은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죠. 예. 그래도 계엄에 같이 동조하고 힘을 합쳤다는 것은 뭐 평가를 할 수 아니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건 그거대로 잘했는데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의 제일 하수인이었죠. 하수인 1순위 행동 법무부 장관. 대장이었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 국회의사당 들어온 것도 자기가 이제 그 타겟이 됐으니까 겁나서 살려고 온 거지. 무슨 뭐 계엄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들어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때 있었던 뭐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만보 양보 하더라도 막았다 손 치더라도 앞에 한동훈의 행보가 안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막았다 부분도 우리가 뭐 논쟁해 보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한덕수 총리랑 권력을 논아먹고 뭐 여러 행보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다 그 말씀드리고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국민의힘의 혁신 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체제.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 같은 이제 정치 초보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이나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이 상황에서 대충 이렇게 뛰어놀 사람이 없을까? 누가 있지? 안철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더니 안철수가 되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에 사퇴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좀 중도적으로 이렇게 해볼 사람이 누가 있지? 윤희숙? 하니까 윤희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국민의힘 또한 혁신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혁신적인 인사로 어느 정도 비춰지면서도 본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안 치려고 시도했다. 예. 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라는 예. 표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애초에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방패위원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 놓고 또 8월 중순인가요? 전당대회로 당대표 새로 선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월 그러니까 19일에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무슨 혁신을 솔직히 할 수가 있죠. 아직 내란 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위원회가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시점에 혁신위원회를 띄우거나, 아니면 혁신위원회를 일부러 힘을 못 받게 방패막이만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일부러 그때 딱 잡으려고 했거나, 예. 이 두 가지 아니면 해석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송원석 예.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이제 여러 똥들이 국민의힘으로 튀기고 있는 이 와중에 별로 본인의 이름이 그렇게 막 거론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했던 것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혁신위원회인 것처럼 실질적인 혁신을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고, 얼굴 마담을 통해서 예. 방패막이를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불과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자체가 뭐 기간도 짧지만은 권한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래서 사실상 말장난 아니냐 뭐 이렇게 아마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김동완 의원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국민의힘에 뭐 인물도 없고 뭐 다 없다 이겁니다.